네, 또 반갑습니다. 박재영이고요. 또 일주일이 갔네요. 뭐 엊그저께 만난 것 같은데 또 일주일이 지나서 또 7일이 지나서 또 갔네요. 이 책 이제 지난주에 이제 형태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설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 책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해줄 건 없고요. 그 유형별이 있었잖아요. 1형, 2형, 3형, 4형 걸리는 그거에 맞춰서 설탕을 끊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설탕을 대체할 식품들 그래갖고 뭐 스테비아라든지 당알코올, 뭐 에라스리톨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화학 감미료 중에 종류들도 여기 좀 있고요. 이런 걸 뭐 예를 들어 아스파탐을 먹으면 뭐 이렇게 뭐 발작, 두통, 기억상실, 메스꺼움, 현기증, 정신혼미, 우울증, 민감함, 불안, 초조, 성격 변화, 심계항기, 가슴 통증, 피부병, 혈당 조절 실패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MSG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사람이 죽기도 했죠. 여대생이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을 먹다가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먹는 걸 좀 생활 속에서 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탕 섭취를 줄이는 좋은 습관들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또 66페이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카페인은 하루에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 먹지 마라. 제가 노상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커피는 하루에 최대 두 잔 이상은 최대한 허용되는 게 2잔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잔 정도의 카페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통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커피 한 잔 정도는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돼요, 사실은 카페인이.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네, 가슴이 두근거리죠. 그걸 뭐라고 고급진 단어로 쓰면 뭐예요? 심계항진인 거죠. 막 빨리 뛰는 거. 또 빈맥이라고도 표현도 하고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민감한 사람들. 그렇죠. 잠을 못 자죠.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우리 좋은 점으로 우리를 좀 각성시켜주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를 많이 먹어요? 공부할 때. 우리 때는 타이밍이라는 알약을 한 번씩 먹긴 먹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였을까요? 각성제 카페인 종류였을 거라고요. 보나 안 보나. 그래서 신경을 바짝 안 졸게 만드는 거죠. 별로 그거 먹고도 항상 자긴 했지만 그래서 커피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잔 정도로 멈추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그래도 한 2잔 정도면은 뭐 괜찮고 3잔부터는 3잔째 먹는 커피 향의 2배 정도의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많은 양의 수분을 이뇨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몸에 수분이 마르는 거거든요. 수분이 마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단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늙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늙는 건 잘 못 느끼잖아요. 내가 매일 보는 얼굴이 늙었나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저려. 왜 저릴까요? 그렇죠. 이뇨에서는 수분을 빼내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럼 팔저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다리 저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한 잔. 또 뭐 한 잔 더 먹겠다고 커피보다는 녹차. 그래서 하루에 최대 2잔은 넘기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카페인은 하루에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하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애들은 커피를 어떻게 먹어요? 우리 대접에다 먹듯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잔이니까 우리는 2잔 정도까지는 관계없다라는 얘기죠. 단 믹스 커피 말고 믹스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거기에 설탕 넣어서 먹는 것도 안 되고요. 그냥 아메리카노죠. 그거 1-2잔 정도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당 지수를 따져서 식품을 고른다.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살도 찌고 피곤해지고 뭐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을 줄인다. 그 다음에 GI 수치 높은 거를 선택을 해서 먹는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GI 수치를 가장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자죠. 특히 감자를 쪄서 먹을 때와 포테이토 형태로, 그러니까 포테이토라 그러죠? 그 형태로 먹을 때는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이 쪄서 먹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포테이토로 섭취하는 게 많을까요? 그럼 굉장히 아니에요. GI 수치 높을 뿐더러 기름에 튀겨내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설탕을 따른다는 거죠. 자, 포테이토를 먹으면 어때요? 뭐 먹어본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짭짤하잖아요. 근데 과연 거기에 소금만 들어가서 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소금과 설탕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맛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간 데는 반드시 설탕이 들어가고요. 설탕이 들어간 데는 반드시 소금은 사실 아니죠. 나트륨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세 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품질 좋은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 여기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설탕을 먹는 이유는 대부분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양소를 채워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종합 비타민제를 반드시 섭취해주는 게 설탕을 끊는 길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물을 충분히 마신다. 다섯 번째, 밤잠을 충분히 잔다. 이건 참 안 되죠. 밤잠은 반드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야 한다. 적절한 수면에 에너지를 보충하고 식욕을 억제하고 설탕을 먹고 싶은 마음을 없앤다. 그때 밤에 일찍 자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잠을 안 자면 어떤 일이 생겨요? 11시쯤 되면 그렐린이 또 나와요. 밤 11시 되면 그렐린이 분비되게 돼 있어요. 그렐린은 뭐예요? 나 배고파 라고 지시를 내리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6시나 7시쯤 저녁을 먹고 자야지 하다가 11시 넘고 12시쯤 되면은 너무 배가 고프서 뭔가 배는 안 고픈 것 같은데 뭐가 땡기는 느낌을 딱 받는 게 그렐린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다 어떻게 돼요? 먹게 되죠. 그게 항상 페인인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또 어떤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배달 문화. 그죠? 집에 다 이렇게 한 번씩 들고 있죠? 야식하는데. 걷다 또 이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건 배달 문화 이것 때문에 많은 이것 때문에 또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쓰레기가 대란이에요. 오늘 신문에 올렸듯이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많았고 인천시장이 발표를 했어요. 2025년부터는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전혀 안 받겠다. 쓰레기 나오는 데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제 인천 쓰레기 매립장에는 더 이상 인천시 거 외에는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많이 발표했어요. 그럼 이제 서울에서 원래 이제 4개 도시가 인천에다 묻기로 하고 그쪽에 환경에 대한 돈을 주기로 해놓고 안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못 하겠다. 약속한 거니까 25년까지 받아주는데 그 이유는 당신네들 각 시가 알아서 해라. 그럼 서울부터도 어떻게 돼요? 뭐 일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 양을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그러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밤잠을 좀 쉬어야 돼요. 그렐린 나오기 전에. 진짜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쓰레기도 줄지만 11시 이전에 잠을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죠. 그럼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요. 성인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세포가 재생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모로 좋아지겠죠.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디슨이 되게 싫어요. 저는 전구를 발명을 해가지고 좋은 점도 많지만 하여간 뭐 안 좋은 점도 꽤 많아요. 세상은 다 그런 거지만 그래서 6장에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유형 1에서 설탕 중독 탈출하는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뭐 가벼운 피로감 퇴치법 해가지고 1형 같은 경우는 유형 1은 커피와 청량음료, 설탕과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부터 끊으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단계 피로를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쉬기는 어떻게 쉬어야 되고 먹는 건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개발한 방법들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샤인 방법 그래가지고 뭐 잠자기, 호르몬 보충하기, 감염 치료, 뭐 영양소 보충하기, 운동하기 이런 방법들이 다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 책이 뭐 아직도 좀 오래된 책이라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내 아이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봐서 거기에 맞춰서 좀 식단도 좀 바꿔주고 생활습관 교정해주고 뭐 종합 비타민도 좀 먹여주고 하면 아이들이 설탕병에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되게 이게 무서운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하여간에 뭐 괜찮아요. 여기 이제 좋은 얘기가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수면을 취하고 싶다면 해가지고 6가지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그 불면 솔루션으로 뭐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할 때 정해진 시간에 잠자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은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게 못 잔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일어나 버리면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은 졸려서 제 시간에 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2시간을 잤더라도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3시 반에 자서 그냥 6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그냥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낮에 되게 피곤하겠죠. 책을 보더라도 막 개롱개롱 하겠지만 그럼 오늘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일찍 잘 수 있겠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낮잠을 자지 마라. 제 시간에 일어났는데 피곤하고 낮잠을 자버려요. 그럼 도루묵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2시가 넘으면 카페인을 먹지 않는다.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전에 커피 한 잔 먹는다고 잠 안 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개인차니까 내가 좀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이다 그러면은 여 말대로 오후 들어서는 좀 커피나 뭐 녹차 이런 거를 좀 안 먹는 게 좋은 거고요. 잠잘 시간에 음료를 많이 먹지 않는다. 여기는 물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소변으로 깨게 되면 또 수면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안 깨고 자는 잠이 가장 좋은 거고요.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한다. 이건 이제 서양인들이라 그러는데 사실 침실 온도는 우리하고는 안 맞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여기 되게 좋은 얘기인데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올라가죠. 그게 아니죠. 운동을 하면 어떤 신경이 우위로 가요? 교감신경이 우위로 가요. 교감신경이 우위로 가면 잠을 못 자게 되겠어요. 그래서 잠자기 1시간 전에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전부터 사실 뭐 딱 1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좀 활동을 줄여야 돼요, 사실은. 스트레칭이랑 다른 네, 뭐 그 정도나 아니면 뭐 명상이나 아니면 뭐 그 요가라고 하나 가볍게 할 수 있는 건데 해가 근육을 쓴다든지 해버리게 되면 교감신경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잠을 자게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뭐 여기 침실 시계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빛을 다 차단해라. 근데 보통 침대 생활하는 분들도 서양 애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뭐 침대 쓰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꼭 스탠드 옆에 하나씩 있잖아요. 외국 애들 보면 있잖아요. 뭐 야광등이라 그래가지고 뭐 조명 이쁜 것도 세워놓기도 하고. 근데 자는 곳에서는 빛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빛을 차단하고 자야 되거든요. 이런 방법들도 있고 하고 또 뭐 심한 불면증에 좋은 허브들 뭐 이렇게 있고 뭐 또 숙면을 돕는 영양분들. 그럼 우리는 칼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닥터도 뭐라고 해요? 마그네슘부터 뽑아요.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래요? 이완시킨다 그랬죠.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뽑는 게 칼슘이에요. 신경계를 안정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립토판.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거 어디 있어요? 단백질에 들어있는 거죠. 필수 아미노산이죠. 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햇빛을 좀 보면은 좋은 거고 단백질 먹어주면 되는 거니까. 또
또 이제 이 사람 역시 의사답게 뒤에는 이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약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약이니까 뭐 약까지는 뭐 굳이 참조하실 필요는 없고 또 두 번째가 호르몬을 보충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호르몬의 재료? 네, 단백질이죠. 또 하나는요. 첫 번째는 단백질이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이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일부러 뭐 굳이 섭취할 필요는 없겠죠. 왜요? 얘는 그냥 간에서 만드니까. 간에서 만들어버리니까 굳이 뭐 섭취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음식을 콜레스테롤을 좀 섭취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간에서 생산을 줄이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최대한 콜레스테롤 섭취하는 양이 10%, 뭐 어떤 분들은 10에서 15%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각자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는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콜레스테롤을 20, 30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했어요. 그래도 10에서 15 이상은 섭취를 안 해요. 우리 몸에서 내보내버린다고. 그리고 나머지 간에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때요? 콜레스테롤 환자들 보면 오징어 안 먹었죠. 콜레스테롤 많다고. 새우도 안 먹었죠. 계란도 안 먹었죠. 근데 그걸 아무리 먹고 내가 계란 한 판을 삶아서 다 먹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섭취하는 거는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간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창조주께서 얼마나 재밌게 이 자연을 창조해 놓으셨냐면 이런 거예요. 자, 콜레스테롤이 있는 음식들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 뭐가 있어요? 키토산들이 곁들여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우도 껍질을 벗기고 안 먹고 껍질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브라킹해 준단 말이에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껍질은 다 벗기고 사실은 살보다는 더가 뭐 우리 몸에 더 좋은 거예요. 껍질이 더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누구랑 카톡을 하면서도 이제 뭐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는 질문이 와서 얘기를 해주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우리 몸이 원하는 건 밥이 아니다. 영양소다. 그래서 멀티비타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줬던 거죠.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밥이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아니라고. 탄수화물 분해 산물인 포도당이 필요한 거고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지 밥이 치킨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다른 것보다 이런 것들을 그 단백질이나 뭐 콜레스테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인데 얘 때문에 병이 생기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다고 하면 그날부터 그걸로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내 몸에선 독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그럼 단백질 하면 또 바로 뭘 떠올려요? 고기를 떠올리죠. 육류를 떠올려요. 근데 육류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100% 살코기를 먹어야 돼요. 그럼 고기를 찾는 분들한테 나 단백질 섭취해야 되니까 난 삼겹살 먹으러 갈 거야. 그럼 그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삼겹살 집에 가서 기름을 다 제거하고 살코기만 구워줘야 돼요. 이거 삼겹살 고기니까 먹으라고. 그럼 그분이 과연 먹을까요? 안 먹죠. 퍽퍽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나친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거예요. 자, 포화지방이 또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농약.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농약하고 또 뭐가 들어갔어요? 농약도 7가지에서 9가지가 들어가죠. 항생제가 7가지에서 9가지가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막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난 단백질 보충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양질의 단백질은 동물성이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먹어야 돼요? 살코기 위주에. 그것도 사실 10%를 안 넘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갑상선 뭐 호르몬이든 뭐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뭐를 해놨냐면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라. 비타민 C. 네. 물을 많이 마셔라. 또 충분히 잠자기. 어떤 상황이나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야? 물을 많이 먹어라. 또 충분히 자라. 근데 이게 다 깨졌죠, 현대가. 그래서 이제 아픈 거죠. 여기 이제 자연식품 섭취로 영양 보충하기.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건강하려면 자연식품을 먹어야 한다. 자연식품이란 가공하지 않은 과일, 채소, 곡물, 고기를 뜻한다. 고기도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가공하지 않은 건 어떤 거예요? 훈제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리고기도 훈제는 아닌 거잖아요. 좀 아니죠. 뭐 그건 오리뿐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훈제로 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햄. 그렇죠, 햄이죠. 소세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오리고기도 엄청 먹더라고. 엄청 먹죠. 훈제. 네. 슬라이스. 그런 거 먹으면 가능하면 안 좋다라는 거죠. 자연식품은 가공식품에 비해 맛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일단 익숙해지면 그것만 먹게 된다. 근데 익숙 안 해지죠. 엄청 좋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익숙 안 해지죠. 왜 그래요? 엄마들이 편한 걸 찾고 해줘서 그래요. 맞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 되게 좋아해요. 편하잖아요. 밥 먹으려면 밥 안 먹는다 그러면 햄 딱 구워가지고 김하다 주면 어떻게 돼요? 끝내주죠. 또 소세지 칼집 내가지고 탁 튀겨주고 거기다가 뭐 해줘요? 케찹하고 딱 머스타드 내주면 어때요? 끝내주죠. 환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먹는 즐거움을 거부하지 못한다. 자연식품을 먹으면 식사를 즐기게 되고 더불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을 기를 수 있다. 근데 자연식품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피해야 되는 거는 이제 통밀로,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통밀로 된 빵 바꾸시고 먹으라고 돼 있는데, 그럼 가능하면 통밀에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여기도 영양 보조제, 멀티비타민을 먹으라는 얘기가 있고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비타민 B군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놨어요. 티아민부터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피리독신, 코발라민, 역산, 또 마그네슘을 얘기를 해놨고. 그러니까 우리 식단에서 지금 많이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B군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긴장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얘기고요. 여기 또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이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 부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해서 부신의 피로를 풀어줘야 된다고. 먹지 말라는 건 마찬가지로 설탕, 카페인, 흰 밀가루 먹지 않기. 근데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긴 먹되 적당한 양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하도 숨어있는 밀가루가 많아가지고. 또 고단백 음식을 먹어 혈당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근데 사실은 고단백을 먹어서 혈당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혈당하고 전혀 관계없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지방. 그래서 저희는 저걸 샀어요.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코코넛 오일을 사서 먹거든요. 그냥 저녁 때 배고픈 거 한 숟가락 먹을 때도 있고, 아침에 먹고 나올 때도 있고, 매일 먹는 건 아닌데, 또 그걸로 이제 좀 건조한 데를 막 발라줘요. 또 면봉에다 찍어가지고 막 발라주면 되게 촉촉해지거든요. 그럼 여러모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혈당하고 전혀 관계없이 포만감도 느끼고, 코코넛 오일이니까 또 향도 되게 좋아요. 해보는 거죠. 자, 보세요. 부신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물과 염분의 섭취량 늘리기. 신장은 외국 의사도 소금 먹으라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물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못 먹게 하죠. 나트륨과 소금도 구분 못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염분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 pH가 조절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여기 뭐 간식 얘기도 나오는데 간식이랑 뭐 얘기 안 해줘도 알아서 간식도 잘 드시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당 지수가 낮은 과일들 그래서 체리, 자몽, 사과, 배, 서양장도, 복숭아, 딸기, 오렌지, 포도, 키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간식으로 먹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과일들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또 뭐 비타민 C, 또 비타민 B군. 부신에 가장 많은 영양소가 뭐라 그랬어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군이라 그랬죠. 그거는 충분히 드셔주셔야 돼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래 삶의 질이 올라가거든요. 또 멀티비타민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안 돼요. 너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드릴게요. 적당히 많이는 아니고 많이 받아도 또 머리 빠지니까. 또 이제 세 번째 유형 그래서 효모균의 증식을 막아라, 균을 막으라는 얘기죠. 여기는 뭐냐면 다크 초콜릿은 조금 먹되 설탕과 감미료 섭취량은 줄인다. 채소, 과일 중심의 건강식을 한다. 영양 보조제를 먹는다. 다 비슷비슷해요. 크게 차이 나는 거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에 유익한 균 먹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균 먹기. 이건 뭐예요? 유산균 먹으라는 유익균 먹으라는 얘기예요. 또 면역계를 튼튼히 하려면 다음과 같은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셀레늄. 적으세요 이런 거는.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셀레늄. 이런 것들이 면역을 엄청 끌어올린다고요. 근데 우리한테 백혈구를 만드는 원재료는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많이 섭취해야 되겠죠. 또 이 의사 얘기로 따지면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설탕 중독이 악화된대요. 알러지 때문에.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골라서 먹어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음식은 식단에서 제외시켜줘야 될 거고. 대표적인 게 제 여동생이 걔는 천도복숭아만 봐도 두드럽지가 않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숭아 피는 계절이면 되게 조심을 해요. 어릴 때 알러지는 줄 모르고 복숭아를 털 있는 복숭아를 사갖고 왔다가 아주 한번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들은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과일 가게에 들어가서 복숭아 있던 시절에 거기 들어가면 걔는 벌써 긁고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기관지가 완전히 막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병원을 통해서라도 알아보신 다음에 해야 되고. 또 네 번째 유형이 호르몬 불균형 치료학인데 호르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니까 충분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청량음료, 과일 주스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부터 식단에서 빼자.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빼낼까?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제목 자체도 슈가 디톡스예요. 빼내야 돼요. 또 정단 음식을 원하면 다크 초콜릿으로 좀 위로를 받아라. 카카오 멜이상이요? 아니 75 이상 정도 돼요. 75, 73 내지 75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어떤 맛이 나요? 달아요, 써요? 네, 그건 몸에 도움이 되죠. 또 이제 여기 141페이지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냥 물이 아닌 여과한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된다. 뭐 이건 외국의 케이스예요. 미국의 케이스. 한국 물은 먹어도 돼요. 난 안 먹지만.
미국의 경우는 여기는 이제 수돗물을 설거지하고 빨래를 할 때나 쓰는 물이지 사람이 마시는 물은 아니다라고 아예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책에. 내 말이 아니고. 수돗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같은 생식 호르몬의 기능을 혼란시키는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다. 병에 넣어 파는 생수도 좋지 않다. 수돗물이나 다름없다. 비싼 생수도 마찬가지다라고 미국의 의사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엔 뭐가 좋냐 하면은 그냥 다 비타민 B군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비타민 B군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해드릴 건데 월경증 증후군과 이제 갱년기 장애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많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어떤 것들로 이제 설탕 립소스를 할 것인지 또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가 또 공부하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